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한때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 있었죠. 폭등을 했었습니다. 바로 세종시. 자, 그런데요, 지금 세종시가 집값 하락률 1위, 또 전세값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또 앞으로 세종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종시 아파트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뉴스 기사인데요. 10억 아파트가 7억 됐다. 올해 집값, 전세값 하락률 1위 도시 바로 세종입니다. 한때는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지역으로 1위를 차지했던 것이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값, 전세값 동반해서요. 자, 집값 하락 멈추나 했는데 세종 집주인 또다시 눈물. 하락하다가 보호하다가 다시 또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의 강남, 집값도 최고가의 반토막, 규제 풀어도 지방은 꽁꽁. 최고가의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전세값도요 마이너스 4.85%,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 시기에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요 소폭 상승했거든요. 자, 이 정도면 세종시는 정말 독보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021년, 22년, 3년, 4년 나오는데, 자, 2021년부터 다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 전에 불과 4년 전만 해도 세종시 집값은요 연간 42.37% 상승하면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천도론 이슈로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몰려들었고요. 이때 집값이 정말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장 꽃길을 걷고 있던 2020년 대비 지금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종시 아파트 가격 비교, 여기 6개 단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 국민 평형입니다. 자, 최고가 대비 최근 거래 보시면 최고가 8억 5천, 최근 거래 4억 4천 9백.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최고가 11억 2천, 최근 거래 6억 7천 5백. 역시 반토막이 났죠. 7억 3억 7천. 범지기 12단지 15억 5천이 5억 3천. 가재 11단지 8억 2천 5백이 4억 8천 5백. 도련마을 13단지 6억 천이 3억 7천 5백. 불과 한 4년 만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들이 이렇게 반토막 난 단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다종동 가온 6단지 2021년 9억 8천 5백 하던 것이 최근 거래에서는 6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세롬동 새뜸 1단지 2020년 말에 9억 3천만 원까지 오르던 게 최근은 5억 9천 95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아름동 2020년 최고가 10억 5천이 최근 3월에 5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반토막이 났죠. 자, 소담동 2020년 8월 최고가 13억 8천이 최근 9억 원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세종시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최고가 대비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품이 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급등기 때 가격이 올랐던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가격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가격 하락폭이 너무 큽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종시의 집값 하락 단순히 조정일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의 시작일까요?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종시의 집값 아파트값 하락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4년 전에 2020년이죠. 전국 1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 이유를 좀 가볍게 살펴보고 왜 지금 하락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최근 5년간 세종시 아파트값 변동률 2020년에 42.37%. 전국 당시 평균 상승률이 7.57% 됐거든요. 전국의 거의 5, 6배 되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행정수도 이전, 정부 기관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고 또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수요들이 있다 보니 청약통장 지역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지역이요. 초기에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전국의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가 2020년에 전국 아파트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대비 최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도 있고요. 평균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그 이유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과잉 공급입니다. 우리 이제 가격 결정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수도 이전 또 인구 증가 기대감에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 상태입니다.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올해까지만 해도요, 적정 수요를 초과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 아파트 시장 내년부터 공급 대란 나타날 듯. 네, 지금도 많은데 공급될 양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격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이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인 과잉 공급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인구 유입의 둔화입니다. 원래 세종 신도시는요, 2030년까지 목표 인구가 얼마였냐면 50만 명이었습니다. 50만 명.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죠. 자, 그런데 현실은 지금 39만 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집은 아파트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들어올 사람이 부족하니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집은 계속 느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당시만 해도 행정수도 이전 이런 큰 투자 이슈 때문에 외지의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세종시가 무조건 투자하면 돈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죠.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투자자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 부담이 커졌죠. 또 부동산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쌓이다 보니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죠. 특히 세종신도시는요, 다른 지역보다 외주인 투자 비중이 아주 높았던 곳인데 이런 충격이 더 커진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요, 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대전이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세종이 어디에 있죠? 네, 대전 옆에 바로 붙어져 있죠. 그래서 세종은 대전의 배후 주거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전 부동산 시장 또 대전의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세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대전, 세종, 아파트값, 곤두박질, 네, 같이 물려가는 겁니다. 올해 대전에서는요, 무려 10,000가구 이상이 공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전은 연간 수요는 약 7,000에서 8,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대전도 공급이 가잉하다 보니 세종시 집값도 같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유는요, 지역경제 침체입니다. 돈이 돌지가 않아요. 자, 지금 세종신도시 상가 공실률이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도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입니다. 세종 상가 공실률 전국 1위. 네. 지금 세종은 아파트 가격 하락률 1위, 전세값 하락률 1위, 상가 공실률 1위. 안 좋은 걸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상가 공실률 1위. 세종에서 이런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무슨 박람회냐면요, 상가 공실 박람회. 이런 박람회도 있네요. 네. 자,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22년까지 보시면 상가 공실률을 보는 겁니다. 자, 18년에는 38%가 넘었어요. 자, 조금 줄었네요. 33.9%. 그 다음에도 30.04%. 그리고 2022년, 가장 최근이죠. 30.53%. 거의 10개 중에 3, 4개 이상이 공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거냐면요,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요,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다른 데들도 지금 공실이 많지만 그런 것보다도 2배 이상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상가가 텅텅 비어있다는 건 뭐죠? 네, 지역 경제가 활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또 기업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오지 않으니 주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세종신도시 집값 하락 원인 5가지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공급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지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인구락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구 유입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거. 자, 세 번째는요, 투자 수요의 이탈입니다. 원래 세종은 외지 투자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대전. 대전도 지금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그 옆 동네인 세종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지역경제 침체. 전국 상가 공실률 1위. 지역경제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신도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끝이 난 걸까? 아니면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자, 세종신도시 미래 두 가지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서 세종신도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고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긍정적 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은 있다. 자, 첫 번째, 금리 하락 가능성입니다. 자, 내년 올해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은 물론 세종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전국이 다 마찬가지죠. 어찌됐든 금리 하락 가능성. 그래서 희망은 있다. 자, 두 번째, 행정 중심지라는 강력한 입지. 자, 지금 공공기관 추가로 이전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교통, 인프라도 계속 확충 중에 있죠. 특히 KTX 세종역 신설, 또 세종, 서울 고속도로, 왕궁 같은 이런 큰 허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세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육과 생활 편의시설이 뛰어난 도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젊은 가족들이 이런 교육, 생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인 요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넘어야 할 산들. 첫 번째, 인구 유입 둔화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목표 50만 명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39만 명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한 50만 명에는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의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죠. 과거 몇 년간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아직도 시장에서 매물이 넘쳐납니다. 또 올해 신규 공급이 있습니다. 이런 기존 물량을 소화하기도 힘든데 신규 물건까지 나오다 보니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접 지역 대전이죠. 영향. 대전도 지금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 하락에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여파가 세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신도시 시장 폭락 원인 또 미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세종신도시는요, 불과 4년 전에 가격 폭등기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 또 폭락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자료들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 또 계속 폭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세종신도시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